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 분위기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7살 아이 기저귀 갈아가며 아이 수술한 거 소독해가며 밤새 논문 썼던, 그렇게나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때의 강선우를 되찾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장 실질심사는 언제 열릴까요? 22대 국회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의원은 모두 3명인데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권성동,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가결되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구속됐고 추경호 의원은 불구속됐죠. 체포동의안 통과하고 5일 만에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은 아마 3월 초, 늦어도 3월 초, 이르면 이번 주. 그러니까 조만간 김정철 변호사님, 네. 영장 실질심사 열리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 5일 정도니까요. 빠르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예상하기에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주말에도 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열릴 수 있는데 아마 월요일, 화요일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정식 영장 실질심사 판사들을 통해서 재판을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했습니다만 네. 죄명을 배임수재죄로 했어요. 저는 특가법 뇌물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량이 매우 낮은 배임수재죄로 했다는 점, 그다음에 수사가 굉장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수사를 부족하게 해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영장을 언제 청구할지도 모르겠고 압수수색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지금 최근에 빗섬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봐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에도 그것이 귀추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영장 실질심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도망칠 이유가 있느냐, 현역 의원인데 라면서 도피하겠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수사기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안방이나 모든 공간이 지나칠 정도로 깨끗했다. 핸드폰, PC, 노트북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깨끗했다. 의심스럽다. 경찰의 생각이고요. 과거에 재선 의원도 도피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도피, 도주 우려도 있고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발부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한다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네. 받았는데 돌려줬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먼저 달라고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경시 의원과 진술이 맞지 않는 모순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누가 먼저 요청을 해서 준 돈인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 돌려줬는지 이 과정에 있어서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다. 다른 증거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 취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을 좀 근거로 해서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인정해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 의원 어제 신상 발언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했습니다. 1억 원 외에도 더 많은 돈이 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년 전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의 대화 내용과 어제 강 의원의 신상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살려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없어도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반환이라는 단어를 15차례나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받았다 돌려줬다, 받았다 돌려줬다, 반환했다는 그 돈 액수가 1억 원이 아니라 3억 2,200이래요. 이태규 의원님.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이 계속 이제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본인이 받을 의사가 없으면 그 자체에서 차단을 했으면 돌려줄 이유도 없는 거죠. 받지 않았다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런 뇌물이나 이런 부분은 내 앞에 갖고 오지도 말라고 본인이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감히 김경 전 시의원이 돈을 들고 계속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받았다가 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받지를 말았어야죠. 저는 이제 그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그 강선우 의원 이제 신상 발언 원고 뒷부분을 보니까 그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제 불체포 특권에 내가 그 혜택을 보게 해달라고 사실 호소하는 거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본인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또 본인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저께 신상 발언에서 가결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냥 동료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본인도 투표 다 본인 하고 투표했죠, 맞아요. 예, 네. 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모순된 행동이고 그래서 3억 2,200만 원인가를 돌려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애시당초에 차단을 해버리면 네.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줄 이유가 없는데 받았다가 계속 돌려줬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본인이 그 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논거나 근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뭐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5차례나 말씀을 되는 드리고 싶어요. 거잖아요. 받았다가 돌려줬다, 받았다가 돌려줬다. 그리고 금액의 합산은 3억 2,200만 원. 그러니까 받을 생각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태규 의원께서는. 자, 이걸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임주의 편은 어때요? 이거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일리 있는 뭐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지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돈을 내가 전달한다고 했을 때 그 네. 반응이 걱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돈을 줬다가 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낸다거나 네. 나에 대해서 불이익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오히려 나를 신고하면 어쩌지? 라는 부담감도 가지게 되거든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런 사정들, 전후 맥락을 당연히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 차례 돈이 건네질 수 있었는지 그 네. 전후 사정이라던가 이전에 그 이후에 통화라던가 메시지 내용을 분석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진술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만약 법원에 갔을 때 강선우 의원에게 유리할지 저는 그 부분은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명된 강선우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악수도 많이들 하고요. 그리고 뭐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격려도 하는 모습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종적으로는 가결이 되긴 했습니다. 164표로 가결되긴 했는데 반대나 기권 무효표가 99표. 그러니까 거의 100표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자, 무소속 의원이고 제명까지 시켰는데 100표나 되는 표가 기권, 반대, 무효로 나왔다. 정원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거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지방선거도 곧 앞두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공천을 투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치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는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민주당 의원으로 그 신분으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뭐 친한 의원이고 동료고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확실한 기회를 만들었어야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5차례 돈을 돌려줬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3억 2,200만 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억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걸 수 있잖아요. 돌려받았다면서요. 그러면 1억을 받았고 예를 들면 1억을 다시 돌려줬고 그럼 그 똑같은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3억이라는 돈을 뭐 현금으로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뭐 1억 5천 뭐 이 정도로 했을 때 그 돈을 다 세어봤다는 건가요? 그 돈을 받고서 그 돈이 얼마인지 그걸 다 세어보고 그리고 나서 반납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당시에 성남시장에 했던 일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남시장실에요. CCTV를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성남시장이 되고 나니까 자꾸 돈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나는 CCTV를 설치했다. 강선우 의원도 뭐 의원실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었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고요. 만약에 이게 당내 문제로 커졌다면 당내 윤리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관련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